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혼자 떠나는 여행이 찐이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 이야기 할 거고요. 여행 작가 권다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소개드렸듯이 저는 여행 작가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래에 이제 제가 쓴 책들이 나와 있는데요. 생각보다 그 여행 작가 생활을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싣지 못한 책들도 꽤 여러 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여러 권의 책을 활발하게 내고 있는 여행 작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각종 방송이라든지 또 여행 작가들이라면 또 여행 관련 기사들,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잡지에서 보시는 여행 관련 뭐 기사들도 칼럼들도 쓰고 있고요. 특히 그 2014년에 그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부에서 한국 관광의 별이라는 거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그 네티즌 투표라든지 이제 전문가들 심사를 통해서 이제 선정이 되는 건데요. 여행 작가는 사실 프리랜서 개념이거든요. 어딘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개인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장관상이라든지 뭐 대통령상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일이 사실 크게 없어요. 그런데 한국관광의 별 단행본 부문은 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었습니다. 그 개인으로 활동하는 여행 작가로서는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신랑한테 네 와이프가 얼마나 잘 나가는 여행 작가인지 한번 보여주겠다 막 이렇게 으스대는 기분으로 시상식을 데리고 갔었는데 하필 제가 그때 상을 받았던 그 해에 관광의 별을 또 함께 이제 공로상을 받으셨던 분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여배우 전지현 씨께서 안 오셔도 되는데 바쁘신 분이잖아요. 안 오셔도 되는데 굳이 시상식 나타나시는 바람에 저희 신랑 카메라에 제 사진은 없고 전지현 사진만 잔뜩 찍어왔던 아주 굴욕의 시상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동안 활동했던 이력들 보시면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여행책도 쓰고 또 뭐 관련 방송이라든지 강연도 하고 글도 쓰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여행 작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주제가 혼자 떠나는 여행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언제 혼자 처음 떠났을까? 그 이야기부터 아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5살,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나이죠. 요즘은 뭐 중2병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 저는 뭐 중2병이라고 해서 부모님한테 막 반항을 하거나 이런 시기가 크게 없었어요. 돌이켜보면 아마 이 15살에 떠났던 여행 이후로 제가 계속해서 이제 혼자 여행을 이렇게 다녔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중2병의 좀 방황이라든지 부모님에 대한 어떤 반항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울이에서 많이 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5살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된 계기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저는 강원도 강릉의 아주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저희 친구들끼리 이제 강릉은 태백산맥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 아주 작은 동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TV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잡지를 통해서 보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굉장히 동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우리 서울이라는 곳을 한번 여행을 가보자라고 아주 어린 나이에 정말 치기 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말에 한번 서울을 가보자. 그래서 부모님께 가서 이제 허락을 한번 받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게 저 혼자였던 거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뭐 어떤 걸 믿고 저한테 그래 뭐 갔다 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친구들하고 간다고 하니까 그래 가봐라고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근데 반면에 다른 친구들은 이제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못 가겠구나. 친구들이 못 간다고 하니까 못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아니야.
친구들이 못 간다고 하면 나 혼자라도 가서 다녀와서 서울 이야기도 막 해주고 그러면 친구들이 부러워하겠지? 아마 그런 마음으로 혼자서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사고인지도 모르고 혼자서 기차를 타고 네, 지금은 사실 평창 올림픽 이후에 강릉에서 출발해서 이제 서울로 가는 그 기차 노선이 굉장히 좋아졌죠. 하지만 그 이전에는 7시간, 8시간을 기차를 타고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7시간, 8시간 기차를 타고 칙칙폭폭 서울로 가게 됐는데요. 사실 기차역에서 부모님한테 갔다 올게요. 이렇게 손 흔들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자신감 있고 가서 많은 걸 보고 와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그 기차가 딱 출발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진짜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되기 시작을 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른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가슴을 두근두근 거리면서 7시간을 거쳐서 서울 청량리역, 그 당시에는 이제 청량리역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청량리역에 딱 내리자마자 정말 얼어붙은 듯이 발을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가고 싶었던 동네는 서울의 명동, 그 당시에는 명동이 제일 번화가였거든요. 그래서 명동을 너무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명동을 가야지, 명동에 가면 뭘 보고 뭘 먹고 해야지 이런 걸 다이어리에다가 빼곡하게 이제 계획을 세워서 올라갔는데요. 문제는 제가 서울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하철 타는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청량리역 내리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지하철을 타고 어떻게 명동을 가야 되는지 거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특히나 또 저는 강릉 출신이다 보니까 또 괜히 사투리를 잘못 쓰면 또 오해를 받을까 봐 부끄러운 마음에 또 말도 못하고 그 플랫폼에서 한참을 서서 이렇게 망설이고 있었어요. 근데 아마 그 청량리역에서 일하시는 영무원 분께서 저를 좀 이렇게 눈여겨보셨던 것 같아요. 딱 봐도 여중생짜리 여자애가 하나 딱 내려가지고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서 있으니까 쟤 가출 청소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가오시면서 너 무슨 일로 왔니?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서울 여행 왔다고 그랬더니까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보셨는데 제가 다이어리에 어디 갈 거고 이렇게 여행 계획서 세운 거 그리고 또 돌아가는 기차 티켓 요거 딱 들고 있는 걸 보고는 얘가 진짜 혼자서 어린 나이에 이렇게 서울 놀러 왔구나 기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이제 지하철 타는 개찰구 있는 데까지 데려다 주시면서 지하철 타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던 다이어리 한 켠에다가 영무실 전화번호를 그 당시는 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으니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공중전화를 찾아서 영무실로 전화를 해라 하면서 영무실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개찰구를 들어가는 제 등을 이렇게 톡톡 두드려 주시면서 재밌는 여행하고 와 라고 한마디 해주셨는데 정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 서울 하늘 아래 그 영무원 아저씨의 그 응원 한마디 그 말이 15살 저한테는 정말 너무너무 큰 힘이 되고 든든한 지지가 되고 응원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주 씩씩하게 첫 여행을 마치고 강릉으로 돌아갔더니 뭐 학교가 정말 뒤집혔습니다. 제가 혼자 서울을 갔다 왔다. 그 유명한 TV에서만 보던 명동을 갔다 왔다. 야, 명동을 가니까 글쎄 사람 다니는 길이 막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거짓말 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명동의 풍경들, 아주 높은 빌딩들 막 이런 것들을 제가 묘사를 하니까 친구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또 재밌어 하더라고요. 당시 15살에 저는 어떤 아이였냐면 굉장히 소심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굉장히 어릴 때도 활발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소심하고 또 저는 어릴 때 가정 환경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부모님의 불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해서 또 컴플렉스도 굉장히 심했던 아이였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저랑 여동생 딱 그 자매인데 저를 보시면 전혀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제 여동생은 굉장히 예쁜 아이였어요. 그래서 강릉시 전체에서 지나가면 쟤 누구다라고 할 만큼
얼짱 이런 말도 좀 이젠 옛날 말이 된 것 같지만 어쨌든 아주 유명하게 예쁜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동생은 저렇게 예쁘고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데 저는 잘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나는 예쁘지도 않고 나는 키도 작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나는 잘하는 게 뭐지? 막 이런 생각들에 가득 잡혀 있던 사춘기 아이였죠. 굉장히 소심하고 상처받고 컴플렉스 덩어리인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처음으로 그렇게 서울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더니까 아이들이 다들, 친구들이 다들 너 진짜 대단하다, 멋지다, 최고다. 어떻게 그걸 할 생각을 했어? 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서부터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뭔가 이 가슴 속에서 스멀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신감 같은 것들이 피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어떤 감정인지를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요즘 아이들 가르치시거나 이럴 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자존감이잖아요. 자존감이라는 거는 스스로를 믿는 힘이거든요. 근데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요즘 아이들이 갖기가 어렵잖아요. 부모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뭐 부모님이 그렇게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길 위에서 하나하나 제가 뭔가 하나씩 성취해 가면서 내가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내가 의외로 괜찮은 아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자존감이라는 거는 너 자존감을 가져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질 수 없는 게 어쩌면 자존감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길 위에서 그렇게 아주 사소한 거지만 하나 성취해 나감으로써 자존감이라는 걸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컴플렉스 덩어리 정말 청량리역에서 말 한마디 못하던 아이가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사실 제가 뭐 여행 작가로서 이제 강연을 하다 보면 뭐 200명, 300명 앞에서 강연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도 떨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길 위에서 홀로 하나씩 쌓아왔던 어떤 성취감들. 그래서 나는 정말 어디 오지 같은데 이렇게 떨궈놔도 아프리카 오지에 떨궈놔도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저는 길 위에서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 홀로 혼자 떠나는 여행 이야기를 할 때 이 자존감 이야기를 늘 시작에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나 혼자 여행? 그래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아. 갔다 오면 뭐가 좋아지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혹시 이 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또 자존감이 무너지거나 뭔가 힘들거나 뭔가 좀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시라고 하신다면 오늘 저와 함께 여행 이야기, 특히 혼자 떠나는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고 또 들으면서 그런 것들을 좀 되찾을 수 있는 시간, 기회를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15살에 혼자 떠났던 여행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고요. 저는 그 여행을 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행 작가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가끔 그런 질문들을 받아요. 여행 작가는 뭐 남들하고 좀 다르게 여행을 하나? 좀 특별한 여행 방법? 여행을 조금 더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을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저만의 어떤 좀 여행을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방법들 한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할 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만의 어떤 여행을 조금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첫 번째는 where, 장소가 아니고요. how, 어떻게 여행을 할 것인가 를 고민하는 게 저는 여행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여행 문화라는 게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사실 여권만 가지고 이렇게 아무 나라나 여행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외 여행이 자유화된 것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여행의 역사가 그렇게 대단히 길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행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이렇게 성숙해 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행지를 선택할 때 제일 많이 생각하는 시작점이 어디 갈까로 시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디 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여행의 어떤 초점이 장소, 어떤 where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갔다 왔는데 거기가 행정구역상 어디인지 혹은 그 장소가 어떤 문화, 어떤 역사, 어떤 환경 속에서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유명 관광지라고 하니까 TV에 나왔으니까 뭐 이래서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이거는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친구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강연 가거나 뭐 대학교나 이런 데 강연 가서 제가 고향이 강원도 강릉인데 혹시 강릉 갔던 친구들 있나요? 뭐 이렇게 그러면 막 손을 들어요. 그래서 강릉에서 어디가 좋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엉뚱한 데를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가까이에 있는 양양이라든지 속초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관광지를 툭툭 던져요. 갔다 오긴 했는데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맥락이나 문화적인 맥락 이런 것들은 이해하지 않고 그저 유명하다니까 갔다 오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시작할 때 어떤 장소에 굉장히 많이 집착을 하는구나. 그 시작점이 장소인 경우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도 사실은 어쩌면 그런 웨어의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저의 프로필을 소개할 때 첫 번째 여행책으로 제가 처음 데뷔를 한 여행책이 이제 내일로 기차로라는 기차 여행 책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따가도 잠깐 소개를 하겠지만 이제 내일로 티켓이라고 해서 젊은 친구들이 기차 티켓,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패스 형태의 기차 티켓이에요. 요걸 구입하면 뭐 5일 동안, 7일 동안 무제한으로 이제 무궁화호, 새마을호를 타면서 국내 여행을 할 수 있는 티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국내 배낭여행을 한참 붐이 이제 일어서 굉장히 많이 여행을 하던 때였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책을 가이드북을 준비를 하면서 실제로 기차를 매번 타고 매일 뭐 여러 번의 이제 기차를 갈아타고 또 게스트하우스에서 원고를 쓰고 이러면서 이렇게 취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친구들한테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데서 만나는 친구들, 관광지에서 만나는 딱 봐도 내일로 하는 것 같은 대학생 친구들 만나면 물어봤어요. 너는 내일로 코스 어떻게 짰니? 라고 물어보면 이 친구들이 저는 어디 거쳐서 뭐 무슨 역을 거쳐서 왔어요 라고 코스를 이야기하는데 마치 무슨 학원에서 이렇게 족집게 가회를 하듯이 아이들이 짠 코스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차역이 수백 개가 되는데 아이들이 다니는 기차역은 너무나 딱 정해져 있는 정말 무슨 정답처럼 정해진 코스만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좀 자기 관심사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코스를 짜지 못하고 왜 다들 뭐 이 코스가 제일 좋아요라고 말하는 일종의 뭐 성지, 내일로 성지라고 불리는 기차역이 몇 개 있거든요. 딱딱딱 거기만 이렇게 다니는 아주 전형적인 코스들을 밟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코스들을 왜 다 비슷한 코스를 반복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무렵에 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남자 친구였어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는 친구래요. 군입대를 앞두고 좀 의미 있는 자기 혼자만의 의미 있는 여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 친구가 내일로 티켓을 구입을 했는데 이 7일 동안 좀 의미 있는 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뭔가 좀 테마를 정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 친구는 경영학을 공부하는 친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리더 가장
훌륭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누구였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낸 인물이 충무공 이순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순신의 난종일기를 여행 가기 전에 모두 읽고 그 난종일기가 모셔져 있는 충남 아산 현충사를 시작점으로 해서 난종일기에 묘사되어 있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그 해안선을 따라서 그 격전지들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는 여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처음 코스 딱 들었을 때는 코스가 굉장히 독특하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왜 이런 코스를 짰니? 라고 물었더니까 이런 과정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일로 티켓 똑같은 가격을 주고 똑같이 네일로 티켓을 구입을 해서 7일 동안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여행을 해요. 그런데 한 친구는 남들이 다 가는 유명하다고 하니까 여기 제일 많이 간다고 하니까 그런 코스를 그냥 밟는 친구가 있을 거고 이 친구처럼 자기만의 어떤 관심사, 테마를 가지고 코스를 짜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똑같은 금액을 주고 똑같은 여행을 7일 동안 했는데 이 여행이 두 친구에게 남기는 바가 과연 같을까? 라고 생각하면 저는 차이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가는 여행지 어떤 장소만 따라서 쫓아다니는 여행이 외월의 여행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말한 이 친구처럼 본인만의 어떤 테마, 본인만의 하우를 가지고 여행을 하는 게 저는 제 여행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여행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디 갈까?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라는 아주 쉬운 질문에서 조금만 바꿔서 이번 주말에는 어떻게 여행을 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하우의 질문으로만 바꿔도 여러분 이번 주말의 여행이 충분히 의미 있고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저의 하우는 뭘까? 일단 저의 하우부터 좀 소개를 드려야 되겠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차 여행책으로 여행 작가 데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차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살에 처음으로 저 혼자만의 여행을 떠났던 것도 그 7시간짜리 영동선 칙칙폭폭 기차 무궁화호 타면서 올라왔던 그게 저의 첫 번째 기차 여행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기차 여행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테마 중에 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무궁화호를 타고 조금 느린 여행 그런 여행들을 즐기고 있고요. 사실 오늘 저는 여기 올 때도 기차를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기차 여행을 굉장히 즐기고 지금 기차가 가지 않는 폐역이나 이제 더 이상 기차가 멈춘 역들도 찾아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곳에 쌓인 이야기들 사실 예전에는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차역이라는 게 그 마을 사람들이 들고 또 나가는 어떤 통로, 문 뭐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사랑방 어떤 이런 역할들을 기차역들이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차가 서지 않는 역들도 그 기차역에 쌓인 시간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사진에서 보이는 곳은 곡성입니다. 곡성의 섬진강 기차마을이라는 곳에 가면 이렇게 증기기관차를 타고 관광형 증기기관차예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증기는 아니고요. 디젤 기관차에다가 이제 겉에 증기기관차의 형태만 씌운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거나 사진 찍거나 하면 그 기관사님이 증기를 막 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증기로 가는 것처럼 아주 멋있는 그 증기기관차의 모습을 연출하시기도 하는데 곡성에 가면 이 증기기관차를 꼭 한번 타보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게 뭐냐면 관광이나 뭐 여행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또 읽어보셨을 만한 책 유홍준 교수님의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중에 하나로 꼽았던 게 바로 여기예요. 왜냐하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섬진강 그리고 그 옆에 17번 국도, 그리고 그 옆에 옛 철길,
그러니까 물길과 찻길과 기찻길이 함께 S자로 굽어지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다라고 칭찬했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그 물길, 찻길, 기찻길을 함께 굽어지면서 달려보시면서 또 이 증기기관차에 대한 또 추억까지 가지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의미 있는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어쨌든 기차 여행이 저의 첫 번째 하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여행지를 고르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다니는 여행도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되었고요. 실제로 아이들과 함께 여행했던 여행지들을 묶어서 아이들과 함께 떠나기 좋은 여행지를 이제 테마로 한 책도 제가 한 2권 정도 냈는데요. 저한테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여행도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전통 문화라든지 뭐 역사라든지 또 다양한 체험 이런 것들을 함께 어우러지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제가 국내 여행 할 때도 물론 즐겨 입지만 특히 해외여행 가게 되면 저는 한복을 굉장히 즐겨 입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번 좀 호기심에 이제 입고 나가봤는데요. 의외로 저가 외국 나가면은 사실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쉽게 친해지는 경험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제가 먼저 뭔가를 질문을 하고 이러지 않고서는 먼저 다가와 주는 게 사실 별로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한복을 입고 해외를 나가니까 사람들이 먼저 막 다가와서 너 어디서 왔어? 이건 무슨 옷이야? 이건 뭐라고 불러? 뭘로 만든 거야? 이 한복에 그려진 이 꽃은 무슨 꽃이야? 뭐 이런 것들을 막 묻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제가 대답을 해주고 막 그 친구들이 사진도 함께 찍자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굳이 먼저 다가가지 않더라도 외국에 나갔을 때 친구들을 아주 쉽게 사귀고 쉽게 다가오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한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해외여행 가거나 할 때는 꼭 한복을 챙겨서 가는데 요즘은 특히나 제가 이제 막 강연하거나 이럴 때도 한복을 자주 입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이제 가끔 어르신들이 어머 이건 뭘로 만들었대? 요즘 이런 한복도 나오네 이러면서 이렇게 막 와서 일부러 강연 끝나면 막 만져보시고 이건 어디서 팔아?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세요. 요즘엔 젊은 디자이너 분들이 한복을 굉장히 생활하기 편하게 저도 지금 이렇게 운동화 신고 그냥 한복 입고 운동화 신고 이렇게 여행했었거든요. 굉장히 활동하기도 편하고 뭐 땀 흡수도 잘 되고 운동화 하나 그냥 딱 신으면 굉장히 걷거나 이런 것도 편하게 그런 아주 생활 한복들이 너무너무 예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저의 여행 테마 중에 하나가 이 한복을 입고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복을 입고 세계 곳곳을 누비는 게 저의 또 하나의 이제 하우이기도 한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하우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점심 함께 드셨던 분도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여행을 할 때 여행지를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제가 선택해서 제가 좋은 여행지라고 하더라도 다른 분한테 소개해 드렸을 때 100% 열이면 열 다 좋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이 여행이라는 건 다 개인의 감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경험에 따라서 다 매번 상황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좋아요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행을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셨을 때 내가 좋아하는 여행지가 어떤 곳들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기차 여행을 탔을 때 뭔가 좀 가슴이 이렇게 몽글몽글 거리면서 어떤 아련한 감성 같은 게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또 탁 트인 어떤 자연 환경을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뭔가 감동 같은 것들을 좀 느낀다든지 아니면 학창 시절에 뭐 시라든지 소설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지금도 어떤 작가의 흔적이나 아니면 뭐 소설 속에 나왔던 장소 이런 것들을 갔을 때 막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두근거리고 여러분들이 감동했던 여행지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서 그것들의 어떤 테마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는 시간을 먼저 좀 가져 보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행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만의 하우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나홀로 여행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응원도 드리고 좀 여러분들이 용기 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팁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나홀로 여행을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는 방법들도 함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혹시 강연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나 이런 부분은 또 제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 이렇게 블로그 주소라든지 또 SNS도 남겨놨습니다. 언제라도 또 궁금한 점들은 물어봐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요. 나 홀로 여행, 혼자 떠나는 여행이 찐이야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눴고요. 여행작가 권다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